안녕하세요, 테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2D 스케치 작업 공간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상에 부품 작업 공간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2D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려면 2D 스케치 시작 단축키를 S라 그랬죠. S 눌러가지고 내가 2D 스케치를 그릴 평면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저는 항상 XY 평면, 이번에도 XY 평면을 선택을 해서 일단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스케치 1이라고 하는 스케치 피처가 자원으로서 이제 검색기 쪽에, 모형 검색기 쪽에 이제 등록이 되고, 지금 저희는 2D 스케치 1에 안에 들어와서 2D 스케치 1 안에 있는 2D 스케치 작업 공간 안에 진입해서 이제 작업 중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하시고,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한 거 여기 패턴 패널에 있는 내용까지 했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구속 조건이라는 패널 안에 있는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 안에 있는 거를 이번에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할 거고, 일단은 한 개만 할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일단 여기 패널에 구속 조건이라고 써져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구속 조건이란 용어를 약간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벤터 상에서, 물론 인벤터뿐만 아니라 다른 3D CAD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속 조건이라는 개념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두 군데. 그래서 하나는 스케치 작업 공간. 이거 수라고 썼네요. 수가 아니라 스케치 작업 공간에서 쓰이는 구속 조건이 있고, 하나는 조립품. 조립품 작업 공간에서 쓰이는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 타켓을 명확하게 뭐 스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니면 조립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게 명확할 때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요게 요 앞에 있는 주어가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나 구속 조건, 요번에 구속 조건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던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앞뒤 사정 없이 그냥 구속 조건 했는데 뭐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지금 스케치 구속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2D 스케치 작업 공간 안에 있는 구속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조립품 안에 있는 구속 조건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어 없이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게 스케치 구속 조건이면 스케치 구속 조건이다, 그리고 조립품 구속 조건은 조립품 구속 조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조립 구속 조건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용어를 좀 구분해서 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선생님이 앞에서 여지껏 했던 영상에 구속 조건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앞에 단 한 번도 스케치 구속 조건이라는 걸 붙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 2D 스케치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이미 작업 공간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이나 제가 영상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앞에 스케치라는 말 자체를 붙이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뭐 앞으로도 제가 지금 2D 스케치 작업 공간을 하고 있으니까 구속 조건이라는 말에 굳이 스케치를 붙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혼란의 여지가 있을 때는 분명히 앞에다가 스케치 구속 조건이냐 아니면은 조립 구속 조건이냐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알아볼 거 중에 이제 패널에 있으면 제일 앞에 이제 이렇게 치수라고 써 있는 게 있고요. 뒤에 이제 뭐 자잘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그 뒤에 또 자잘하게 이렇게 있는 거 있고, 요 화살표 누르면 확정돼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건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거 요거 하나만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전에 이제 명칭을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여기 앞에 영상 내용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스케치에서 사용하는 구속 조건 중에 구속 조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두 가지. 하나는 뭐다? 하나는 치수 구속 조건이다. 또 하나는 자세.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위치라고 하는데 위치는 좀 아닌 것 같고, 구속 조건. 이 자세라는 말 말고 위치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치수 구속 조건은 정확하게 치수값 수로 제어되는 구속을 얘기합니다. 치수값이라는 건 결국 수치죠, 수치. 수치로 제어되는 어떤 구속 조건. 이 형상의 수치는 전체 뭐 선의 길이가 얼마야, 아니면 이 두 선 사이의 간격이 얼마야, 아니면 두 선 사이의 각도가 얼마야, 이렇게 정확하게 치수값, 어떤 수치로 제어되는 것을 치수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D CAD에서 이제 스케치를 할 때, 스케치에서 치수를 주는 행위를, 나 치수 줬어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치수 구속 조건을 부여했어. 라고 표현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 구속 조건은 수치적인 게 아니라 이게 수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 관념적인 자세에 있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수평이다. 그렇죠? 수평이다. 수평인 상태는 이제 뭐 0도다라고 각도 수치로 얘기하면 0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0도다라고 얘기하는 거 수평이다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관념적인 이제 것들 아니면은 이제 뭐 직각이다. 직각이다라는 거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90도라는 얘기죠. 90도라는 얘기인데 90도라는 거 직각이다라는 관념적인 개념. 뭐 그거 외에도 뭐 평행이다. 아니면 동일선상이다. 아니면 뭐 일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어떤 주어진 개념을 가지고 정의해 줄 수 있는 것. 이거를 자세 구속 조건 또는 형상 구속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개 변수라는 게 할당이 돼서 사용이 되고, 파라메트릭 구조를 원리를 이용해서. 얘는, 값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호. 그렇죠? 기호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됐다라고 이제 적용됐다는 표시를 기호로 해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속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아볼 건 오늘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건 여기 치수라고 써 있는 정확히 말하면 치수 구속 조건이겠죠. 치수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치수 구속 조건 지금 처음 나오는 거 아니죠.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그 앞에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수 구속 조건이 여지껏 계속 나왔어요. 나왔는데 중복되는 설명이다. 예, 인정합니다. 중복되는 설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저기 있는 저 치수라고 되어 있는 저 아이콘 자체는 상당히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게 오토캐드 개념으로 얘기하면 파워딤이라고 처음 나왔을 때 파워딤이라고 했을 거예요. 파워딤 이라는 기능. 지금은 이거 파워딤이라고 안 하고 스마트딤이라고 할 거예요. ART. 스마트딤. 이라는 기능하고, 유사하다라고 보는데, 유사한 게 아니라, 원래 이 파워딤, 스마트딤 개념이 원래 오토캐드에 없었어요. 없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LI 명령어로 다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 이유가, 3D CAD에서 이런 식으로 쓰니까 스마트딤 방식으로 쓰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다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령을 여러 개 외우지 않아도 되고 하나의 명령, 하나의 치수 명령어로 모든 상황이 다 대응이 되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야 이게 더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토데스크에서 오토캐드에다도 그거를 적용을 해버린 거죠.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근데 그렇게 쓰느냐? 잘 안 씁니다. 오토캐드에서는. 물론 쓰시는 분들 계세요. 계신데 요새 젊으신 분들은 많이 쓰시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제가 꼰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토캐드에서 스마트딤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치수 구속 조건을 한번 부여를 해보는데, 그냥 우리가 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선.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되니까. 선 L. 자, L 단축키가 L이었죠. L하고, 자, 클릭하고 이렇게 쭉 해서 빼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때 뭐가 나와요? 헤드업이 나와요. 헤드업이 표현이 되는데,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구속 조건. 무슨 구속 조건? 치수 구속 조건. 그쵸? 얘도 뭐? 얘도 치수 구속 조건. 그쵸? 이렇게 됩니다. 뭐, 요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입력하는 거리가 될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수평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해주는 이제 각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값으로 이제 딱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간 이 값 자체가 치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3D 개념에서는 좀 이상한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기입되는 요 선 자체가 치수다라고 얘기하면 3D에서는 살짝 이상한 개념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치수 기입을 다 해놓고, 치수 구속 조건을 부여를 다 해놓고, 그러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요거 이제 선의 길이 뭐 대충 한 15mm에, 그 다음에 탭 눌러서 각도는 20.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ESC 누르면, 바로 그냥 기입이 되죠. 여기 치수 구속 조건이라는 아이콘을 쓰지 않고도 내가 형상을 작도하는 사이에,
바로 이렇게 치수 구속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네,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치수 구속 조건은 이제 얘 자체가 치수다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개념이에요. 치수는 이 형상이 가지고 있어요. 치수는 형상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준 요거는 치수 구속 조건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치수 구속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치수 자체를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치수 값은 얘가 치수 값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 있는 얘는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전에도 한번 얘기 나왔죠. 매개 변수가 주어져 있고 이 매개 변수의 입력 값으로 치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매개 변수인 거는 여기서 밑에 오시면 여기 보면 이제 공차라고 이렇게 딱 마우스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공차라고 표시되는 애가 있는데 여기 뒤에 화살표 있습니다. 화살표를 딱 클릭해 보시면 자, 표현을 한 이름으로 표현할 거야. 그럼 갑자기 값이 안 보이고 D0, D1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다? 매개 변수 명입니다. 매개 변수. 그래서 여기는 D0라는 매개 변수 이 D0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가 관리하는 구역이야. 여기는 D1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관리하는 구역이야.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요 위쪽에 오면 매개 변수 관리자가 있는데 fx라고 해서 얘를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매개 변수라는 매개 변수 관리자 창이 뜨면서 여기에 보면 모형 매개 변수에서 D1, D0, D1 이렇게 있고 여기에 들어간 방정식. 여기 이제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어떤 계산식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라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입력하는 곳에 정확하게 치수 값이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건 종료. 닫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공차로 바꿀게요. 공차. 이제 우리가 형상을 그릴 때 저렇게 자연스럽게 입력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치수라는 얘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필요합니다. 왜냐? 지금 이제 제가 요 위치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요건 됐는데 우리가 항상 원점으로부터 완전 정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요 위치에 대한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처음에 여기를 찍어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기서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떨어졌지? 라는 그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주려면 뭐예요? 여기 있는 치수라고 하는 저 기능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 기다리게 되면 이 정확한 명칭이 일반 치수 기입이다라고 나오죠. 그냥 여기 치수라고 저 줄여서 썼는데 칼이 좁으니까 일반 치수 기입이다라고 돼 있고 단축키가 뭐다? D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D 또는 3D 스케치에 치수를 배치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축키가 D라 그랬으니까 D를 한번 치워보시고 자, 여기서 요 점, 그 다음에 요 점 찍고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 치수 구속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마우스를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요건 수직 치수,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면 수평 치수. 좀 요거를 대각으로 잘 움직여보면 되는데 지금 얘는 힘들 거예요. 대각 제어가 힘들어서 이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직선거리 치수, 정렬 치수죠. 정렬 치수까지도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개 정렬 치수는 그 각도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거의 수평의 각밖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정렬 치수를 마우스 컨트롤만으로 뽑아주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내려놓고 뭐 여기까지 거리가 21이다 이렇게 주면 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다시 이렇게 수직 치수로 클릭을 해서 여기 높이가 1 이렇게 해주면 완전 정의가 됐네요. 완전하게 구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상을 그리면서 다이렉트로 줄 수 있는 치수도 있지만 되게 형상을 점차적으로 복잡하게 그려 나가게 되면 다이렉트로 줄 수 없는 치수는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 거기다 내가 치수 구속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치수라고 하는 일반 치수 기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저 치수 기입, 저게 이제 스마트 딤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선택되는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치수의 형태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어떤 케이스에 어떤 치수가 나오고 내가 저걸 다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상황에 맞게 이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들은 이제 어떻게 불러내서 어떻게 써야 하느냐? 예,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원점은 빼고 여기 그려져 있는 얘네들은 다 선택을 해서 일단 델리트 지울게요.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그릴 건데 자, 여기서 선을 이용을 할게요. 그냥 L 해가지고 자, 여기서 그리는데 주의하실 거 수평하게 그리지 마시고요. 대각으로 이렇게 뺄게요. 대각으로. 뭐 대각이 뭐 각도가 몇 도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뺄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점 이용을 해가지고 자, 여기 오른쪽에 와서 땅 한 점 찍고 두 점 찍고 세 점 찍고 뭐 대충 얘랑 비슷한 형태로 찍었습니다. 요 끝점들 형태가 이렇게 찍어줄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원이겠네요. 원. 자, 원 해가지고 자, 여기서 땅 아무거나 하나. 그 다음에 호. 자, 호 3.5 해가지고 자, 2점 찍고 2점 찍고 대충 이렇게 뺄게요. 대충 가운데로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빼겠습니다. 일단 요 세 가지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단치수 일반 치수 기입 단축키가 D라 그랬죠. D 해가지고 여기서 선을 하나 선택을 할게요. 선. 요거보다 이제 얘를 선택하는 게 낫겠네요. 좀 요 위쪽에 있는 선. 얘를 딱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 요렇게 치수가 나오죠. 요렇게 치수가 나오죠. 대각으로 이렇게 하면 대각선의 그러니까 이 선의 길이 대각 길이를 기입하고 싶은데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나올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길게 가면 이제 수직 치수가 우선이고 수평 치수가 우선이고 일반적으로 도면에서는 수평 수직 치수가 우선이고 대각 치수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우린 대각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오냐면 정렬, 수직, 수평이에요. 그렇죠? 정렬, 수직.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정렬을 딱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내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 정렬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클릭. 이렇게 해서 확인. 그렇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치수에서 이제 요선 선택할게요. 요선 딱 선택하고 이렇게 쭉 빼면은 요거 지금은 이제 좀 넓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요 끝점을 내가 잡아서 좀 내려볼게요. 내려가지고 거의 수평에 가깝게, 수평은 아니고 거의 수평에 가깝게 요렇게 놓으면 내가 치수해가지고 이렇게 뽑을 때 수직 치수는 잘 뽑혀요. 근데 내가 수평 치수를 뽑고 싶은데 저는 마우스 컨트롤을 좀 괜찮게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잘 뽑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요게 수평 치수로 잘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수직 치수다. 수평 치수래. 수직 치수로 안 넘어갈 때가 있는데 수직 치수다. 이렇게 딱 고정을 해주면 내가 마우스를 요 아래쪽으로 빼도 수직 치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치수의 방향, 치수가 기입되는 방향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점 사이에서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정렬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이제 특정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잘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 오른쪽 클릭하고 걔를 지정을 해주면 걔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택해서 ESC 자 요거 선택해서 델리트 지울게요. 요거 선택해서 선택하실 때 여기 치수 값을 선택하시면 아까처럼 창이 뜰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여기 선 쪽을 선택을 해서 델리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수 저 기입할 때 저 특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런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선 사이에서 이제 또 해줄 수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치수 그냥 단축키로 D죠. D 해가지고 자,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 내려놓고 각도 값을 입력하면 되죠. 지금 보면 치수 기입할 때 이렇게 입력하는 창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바로 값을 바꿀 수 있죠. 45도 뭐 이렇게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컨트롤 Z. 자, 그리고 얘는 선택해서 델리트 지울게요. 그런데 요 각도 값이 바로 입력되는 건 여러분들 옵션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그때 그 옵션 들어가는 걸 저희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예전에 한번 설명 나왔을 거예요.
자, 여기서 환경이 아니라, 도구에 가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치, 지금 스케치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항목 중에 스케치 항목.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구속 조건 설정.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창을 띄웠습니다. 되게 이제 복잡하게 들어갔죠. 복잡하게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었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 3D 모형의 스케치 쪽에 보면은, 지금 요 뒤에 보면 아이콘 3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래쪽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아까 그 창이 바로 떠요. 우리가, 아까 어떻게 들어갔어요? 도구에 가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눌러서 여기서 스케치 탭을 눌러서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상자를 눌러가지고 들어온 요 구속 조건 설정이라는 창이 스케치로 다시 와서 저기 구속 조건에 있는 요 마지막에 있는 얘만 딱 클릭을 해주면 구속 조건 설정 창이 바로 뜹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치수 값을 입력하고 나면 값을 수정할 수 있게 그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여기 보면 치수라는 항목에, 입력 값에서 치수 작성, 그리고 작성 시 치수 편집 이런 게 있는데, 작성 시 치수 편집 딱 클릭을 끄겠습니다. 끄고 확인. 자, 다시 한번 치수 눌러주시고 클릭하고 쭉 값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위치를 딱 정해서 딱 내려놓으면 값을 바꾸라고 창이 안 뜨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제 영상 보고 따라하면서 이 값이 선생님은 바로 바뀌게 돼 있는데 저는 바로 바꾸게 안 나와. 이 질문 되게 많이 해요. 학생분 자기 환경이 안 맞으니까. 되게 많이 해서 근데 그 환경이 안 맞는 걸 인지 못하는 거죠. 뭐 어떤 분은 이제 제 인벤터가 버그가 있나 봐요. 막 이렇게 말씀했는데 버그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솔직히 말하면 사용자마다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편집창이 뜨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그쪽은 아니에요. 저는 편집창 뜨는 걸 좋아해요. 그냥 내려놓자마자 값을 내가 정해야지. 그런 스타일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도 보면은 학생들별로 저걸 따로놓고, 따로따로 설정해놓고 하는데, 초보자들이 이제, 어느 자리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 자리에 걸리면, 멘붕이 오는 거죠. 선생님,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치수 값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자격시험 때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자격시험 때는 여러분들이 쓰던 컴퓨터에서 연습하는,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고사장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풀잖아요. 그러면 고사장에 깔려있는 인벤터에서 이전 사람이 이 세팅을 어떻게 해놨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격시험 볼 때, 나는 모델링만 할 줄 알면 돼. 막 그러고 가서 자격증 시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환경 설정이 잘못돼 있다. 라고 하면 그분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인벤터 버그 있어가지고 저 시험 못 보겠어요. 막 하면서 막 승질을 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 책임.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환경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학습을 하시는 학생분들이 나는 지금 도면을 그리는 걸 학습을 하는 거지 내가 이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이 어떻게 되고 그것까지 내가 다 알아야 돼? 내가 왜 그걸 배워야 돼?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했을 때 환경 설정 할 줄 모르시면 그것도 학생분 잘못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내 잘못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독관이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거지. 나는 이거 모델링 하는 법만 시험을 보려고 온 거지. 그러면 딱 그 시험을 보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자격 시험은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인벤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내가 이 인벤터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딱 처음 내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근데 딱 해봤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 그런데 내가 그러면 누구 불러가지고 이 자리 원래 주인 누구야 와서 이거 너 되게 해놔 이럴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그 사람이 막 그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 그러니까 신입사원 내가 딱 갔어. 근데 고참이 컴퓨터 내 자리 딱 알려주고 자 여기 했어. 인벤터 딱 깔려있어. 그냥 써라. 그런데 딱 이 환경이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럼 고참을 불러가지고 이거 인벤터 버그 있는 것 같아요. 이 치수값 내려놨더니 치수값을 바꿀 수 있게 안 돼 있네? 그럼 고참이 아이고 우리 후배님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친절하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야 너 인벤터 배워온 놈 맞아?
그걸 몰라?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건 소프트웨어를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하는 이 환경 설정.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다시 이제 아까 거기로 안 들어가고 환경 설정 전체로 가보면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 여기 가보면 자, 이 탭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고 이 탭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 탭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고 이 탭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고 그러면 학생들 대부분 이런다고 그래. 아, 선생님 저걸 내가 어떻게 다 외워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말도 안 되지. 예, 이걸 다 모르시면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다 알아야 되고 근데 실무자도 원칙적으로 이걸 다 아냐? 아니요. 강사인 저도 여기서 저 안 쓰는 것들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안 쓰는 건 몰라요. 근데 안 쓰는 건 몰라도 돼. 왜? 안 쓸 거니까 평생 가서. 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에 관련된 것들 기본적으로 이제 뭐죠? 우리 스케치 하잖아요. 스케치에 관련된 부분들, 부품, 모델링 하잖아요. 부품에 관련된 것들, 조립하잖아요. 조립품에 관련된 것들. IP처는 안 쓰면 몰라도 돼요. 컨텐츠 센터는 그냥 기본 컨텐츠 센터 깔려있는 거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 그러면 이것도 몰라도 돼요. 그렇죠? 최소한 뭐 도면 만드는 것, 도면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 내용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환경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 자격시험 갔을 때도 자격증 시험 보러 갔을 때도 인벤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그게 환경 설정 문제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벤터가 시험 보다가 오류가 나면 다운이 됐으면 다운이 됐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이 안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없진 않아요. 기능이 제대로 실행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기능이 제대로 실행 안 된 경우는 그 컴퓨터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웬만하면 정품면 기능이 제대로 실행돼요. 물론 이제 정품은 매년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업데이트가 되는데 만약에 2026이다 그러면 2026 그 업데이트 되기 전에 최초 깔면은 뭐 안 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기능이. 저도 하나 발견한 거 2026 쓰면서 하나 발견한 거 있었거든요. 도면 쪽에. 원래 그 버튼 누르면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돼.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수정이 돼요. 초창기 지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정품 사용하는 고사장에서는 이제 그럴 일은 없다. 만약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제 고사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그 고사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 고사장을 신고하시든 항의를 하시든 그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근데 어찌됐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거 이제 지우고요. 다시 눌러서 저는 이제 요게 작성 시 치수 입력 편집 저는 이게 켜진 상태가 좋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난 싫어라고 하면은 저걸 끄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해서 저는 치수를 땅 이렇게 해서 탁 내려놓는 순간 바로 내가 원하는 값으로 35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도 값 각도를 이루고 있는 선 두 개를 그냥 치수 해가지고 하면은 각도 값도 입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치수 명령 하나로 뭐 거리 값도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고 그렇죠. 수평거리, 수직거리, 그다음에 뭐 오른쪽 클릭해서 정렬 눌러가지고 이렇게 대각거리 해줄 수 있고 이거 하나를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각도를 입력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선 두 개가 그려져 있으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선이 없이 점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도를 기입 못 하느냐? 아니에요. 자, 치수 D죠. D 해가지고 해주는데 이거를 조금 오토캐드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얘랑 똑같이 이렇게 각도를 기입을 한다 그러면 오토캐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첫 번째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뭐 얘나 얘 둘 중에 아무나를 두 번째, 그다음에 반대쪽을 세 번째로 입력해요. 그러니까 요 둘 사이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 근데 꼭 첫 번째는 얘예요. 이게 이제 오토캐드 방식이죠. 근데 오토캐드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제 요 점 세 개 가지고 각도 기입하게 되면 이제 멘붕이 오는 게 이게 달라요. 자, D 그리고 D 해가지고 이제 활성화한 다음에 자, 얘를 먼저 선택해. 만약 요거는 똑같이 기입한다고 해서 오토캐드 생각하고 얘를 먼저 기입해야지. 그 다음에 요렇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걸로 이제 여러분들 룰을 인식하셨나요? 룰.
이 룰이 어떻게 된다. 자, 어떻게 되느냐. 1, 2, 3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도, 내가 기입하고자 하는 각도의 중앙에 놓인 이 포인트를 우리는 각도의 정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토캐드는 뭐가? 첫 번째가 정점이에요. 근데 인벤터는 뭐가? 두 번째가 정점이에요. 무조건 두 번째가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벤터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는데, 단 무조건 두 번째는 각도의 정점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인벤터의 이런 이제 특징을 딱 봤을 때 정말 놀랐던 게, 야, 너네는 오토캐드를 만드는 회사잖아. 근데 왜 얘는 오토캐드랑 똑같이 안 맞춰? 이러면 니네 회사 제품을 2D 제품을 쓰던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 얼마나 힘들겠니?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느끼기도 오토데스크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애들은 실무자들을 잘 모르는구나. 이게 이제 엄청나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개발자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오토캐드랑 똑같이 맞췄을 거예요. 뭐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안 나온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얘처럼 기입을 하려면 자, ESC로 명령 종료하고요. 다시 D. 자, 첫 번째, 얘가 첫 번째는 상관없고 얘가 첫 번째는 상관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야지 이렇게 기입이 된다. 이제 여러분들 치수 뒤치고 뭐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치수 편집, 스냅 설정. 여러분들 이제 명령어 익히실 때는 명령 하나 실행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번 눌러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메뉴들이 나오는가? 여기 치수 편집이라든가 치수 스냅 설정이 있는데 이 치수 편집은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 체크돼 있죠. 요거를 딱 꺼볼게요. 끄고 ESC. 자, 얘 한번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치수 해서 땅 해서 탁 내려놓으면 값이 안 써지죠. 갑자기 제가 요거 눌러가지고 얘를 끄지 않았잖아요. 아까. 근데 꺼졌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자 치수 D 실행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나오는 치수 편집 요거 체크해주면 자 ESC 다시 요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체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거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들어와서 변경을 했는데 저거는 수시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수기 명령을 실행할 때 D하고 난 요번에 치수 기입할 때는 값이 자동으로 입력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 클릭해서 치수 편집을 꺼주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뀌는 게 안 나오네. 근데 그 다음번 치수 기입을 할 때는 요번엔 값이 바로 입력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치수 편집 딱 켜주고 땅 입력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고 저렇게 빠르게 전환해 줄 수 있다. 저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실제적으로 사용자들 중에 이거를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편하게. 껐다, 켰다. 이게 작업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는 치수가 입력되는 게 좋고, 어떨 때는 입력이 안 되는 게 좋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저도 해보면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럴 때는 좀 치수가 입력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칸이 떠도 아무 값을 바꾸지 않고 그냥 엔터를 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엔터 치는 에너지가 한 번 더 소비되니까 이제 뭐 그걸 이제 껐다 켰다 해가면서 쓴다라는 건데, 저는 껐다 켰다 해서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엔터를 한 번 더 치나 내가 굳이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그거를 변환을 하나, 드는 공수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엔터 한 번 그냥 쳐버리면 되지. 굳이 뭘 껐다 켰다 하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걸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쪽을 추구한다. 굳이 껐다 켰다 하진 않고 옵션이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다시 D 치고 명령 실행됐죠. 자, 오른쪽 클릭해보면 그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스냅 설정입니다. 스냅 설정 끝점 중간점 중심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ESC를 하고 다시 요 선에다 갖다 대서 보시면 요 선 이렇게 선택되는 거 보이시고 선 이제 따라서 쭉 움직이면 녹색 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저 선의 중간점. 중간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끝으로 오면은 끝점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 원으로 딱 오시면 원의 중심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스냅 설정에서 제가 끝점을 체크를 끌게요. 그리고 나서 요 끝점에 오면 끝점이 아무리 봐도 요 점이 안 잡힙니다. 중간점은 딱 오면 잡히는데 끝점은 딱 와도 안 잡혀요. 오른쪽 클릭. 자, 스냅 설정에서 그럼 중간점까지 끄면 자, 이 선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자, 중간점 아무리 여기서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해도 중간점이 안 나옵니다. 끝점도 안 나오죠. 자, 오른쪽 클릭, 스냅. 자, 중심. 자, 클릭해서 쭉 와서 원은 잡히는데 중심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저런 기작을 하는 걸 이제 오토캐드 개념으로 이제 오스냅이라고 하죠. 오스냅. 오스냅이라고 하는데,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들을 내가 작업하는 중간에 껐다 켰다 해서 내가 선택하기 편한 것만 잡아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끝점 다시 키고 싶으면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중간점 오른쪽 클릭해서 중심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켜졌습니다. 근데 저거를 저도 이제 껐다 켰다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3D CAD에서 스케치에서 기작하는 저런 동작들은 생각 외로 다 그 각각의 상황에 맞게 바리에이션이 잘 되면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껐다 켰다 안 하고 제가 마우스 컨트롤만 좀 신중하게 잘하면 잘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선하고 이제 점 상황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위에 있는 선에서 이제 제가 추가적인 작업을 좀 할 게 있으니까 좀 냅두고 자,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D하고 치수기 명령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에다 갖다 대시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예, 그래서 원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원에 지름이 나옵니다. 지금 나온 거 지름이죠. 자, 만약에 난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을 원한다 그러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치수 유형 반지름으로 바꿔주시면 반지름으로 기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오른쪽 클릭 다시 치수 유형 지름을 선택하시면 지름으로 기입이 가능하고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치수 유형을 반지름으로 해서 한번 치수를 기입할게요. 딱 클릭하고 여기 5라고 줄게요. 자, 반지름으로 한번 기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선택해서 델리트 지우고 자, 다시 뒤쳐서 일반 치수 기입 실행을 하고요. 자, 이 선을 선택하고 끌어 보시면 지름이 나오죠. 네, 지름. 방금 전에 내가 반지름으로 기입했는데 네, 오른쪽 클릭 치수 유형 반지름. 이렇게 나오죠. 다시 오른쪽 클릭, 치수 유형, 지름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을 선택하면 지름 치수가 나오고, 반지름을 기입하면, 하고 싶으면, 반지름 치수 내가 오른쪽 클릭해서 바꿔줘야 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ESC. 자, 그냥 내려놓고요. 기입을 할게요. 확인. 자, 그 다음. 자, 마찬가지 지금 치수 명령 실행되어 있으니까, 요번에 여기 있는 홀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홀을 딱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나옵니다. 네, 오른쪽 클릭하고 자 치수 유형 지름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클릭하면 지름으로도 기입이 가능합니다. 홀하고 해서 지름으로 기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합니다. 자, 얘 선택하고 ESC 선택하고 델리트 집어줄게요. 자, 다시 D 실행을 하고 자 선택을 하면 여전히 반지름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홀을 선택하면 기본은 뭘로 나온다? 반지름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원이 완전한 상태라고 한다면 지름이 기본으로 나오고요. 원이 불완전한 상태, 지금 잘려가지고 일부 있는 호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면 반지름이 기본입니다. 자, 클릭하고 자, 여기서 반지름 12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근데 이제 아까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지나갔을 테지만 제가 이제 요 원에 저 반지름을 기입을 할 때 나왔던 이제 표시 중에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걸 좀 보자면 D하고 치수기 명령이 일반 치수기 명령이 실행됐죠. 자, 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해요. 하면 치수 유형에 보면 반지름 지름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호의 길이. 그렇죠? 네, 호의 길이. 호는 이제 부분적인 원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 자체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의 길이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길이가 얼마다? 클릭. 자, 요거 19 이렇게 입력을 하죠. 호의 길이다. 호의 길이는 이 원주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곡선의 길이, 이 곡선 자체의 길이에요. 원주 길이. 얘를 이 곡선을 직선 형태로 이렇게 쫙 펼치면 나오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이게 뭐예요? 현의 길이죠. 현의 길이. 현의 길이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의 길이가 아니라 이 곡선 전체의 원주 길이에요. 원주 길이. 예,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죠. 호의 길이로 이제 호를 작성할 수 있는 건 알겠어. 그러면 난 현의 길이로 작성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니, 왜 옵션에 현의 길이는 없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게 아쉽기는 해요. 옵션에 현의 길이가 있었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아.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개념적으로는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벤터가 왜 그걸 안 넣는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굳이 그 기능이 따로 있을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그건 그냥 점 두 개에 대한, 이제, 직선거리 치수 기입을 하는 거니까. 자, 이거 델리트로 지울게요. 델리트로 지우고, 자, 치수 D 해서, 기입을 할 때 이 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점과 이 점을 선택을 하고, 그쵸? 여기서 오른쪽 클릭, 정렬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거야. 그쵸? 여기는 17. 현의 길이가 17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냥 저렇게 점 두 개에 대한 직선거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정렬 치수의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걸 내가 굳이 옵션을 그것까지 제공을 해야 되냐? 라는 게 이제 인벤터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기능을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주면 사용자는 편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체계 자체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연산을 하는데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소프트웨어가 무거워진다든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느니 그냥 있는 기능 가지고 네가 그냥 잘 응용해서 써라는 개념으로 안 넣어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맞는 방향성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의 길이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 했고 선 해가지고 다 했었는데 지금 안 해본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요 거리가 나옵니다. 이제 14다. 이렇게 입력을 할 건데, 이제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이거죠. 자, 이 선과 직각이에요. 직각인 이 선의, 중심까지 이 선의 그 길이죠. 저렇게 나옵니다. 자, 요 반대로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지우고 D하고 원을 먼저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 선을 선택을 해서 요 길이를 기입해 줄 수도 있습니다. 확인. 자, 얘 선택해서 다시 지우고요.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나 그 길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선으로부터 이 원의 표면까지 최단 거리를 난 기입을 하고 싶어. 그쵸. 내가 알고 있는 치수는 지금 그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때는 이제 뒤치고,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원을 먼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원을 먼저 선택하면 이 선을 어디를 선택을 하든 무조건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그런 치수 기입을 원한다라고 하면 뒤치고 선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을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를 대충 요 궤적상 직각이 될 포인트 근처로 갖다 대면 지금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마우스 옆에 아이콘을 보셔야 돼요. 제가 필기 앱을 쓰면은 이게 꺼져버려가지고 필기를 못 쓸 것 같은데 지금 요 마우스 옆에 마우스 지금 정확히 말하면 우측 하단이죠. 아이콘 떠 있는 형태 보이시죠? 어떤 선과 선 사이의 거리가 표시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거 움직이시다 보면 딱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봐도 하부에 원이 그랬죠. 원이 그러니까 상부에 4분점을 찍고 있는 그리고 이제 치수가 어디서부터 어떤 포인트로부터 그 원의 상부의 4분점까지의 거리다 라고 표현된 게 있는데 얘를 이런 표시가 떴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제어로 충분히 입력이 가능해요. 확인. 만약에 내가 이제 거리가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D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바깥쪽에서도 이제 마우스를 잘 움직이다 보면 딱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 거리도 입력이 가능하다. 충분히 다 입력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내 마우스의 위치에 따른 컨트롤이니까 조금 좀 저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요게 이렇게 컨트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오른쪽 클릭하고 뭐 좋은 방법 없어? 라고 보면은 없습니다. 일단 그쵸? 정렬 수평 수직 아까 나왔던 거 스냅 설정이고 그쵸? 일단 저긴 없고 그 다음에
이 원을 대충 선택할게요. 대충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선형 지름, 치수 설정, 스냅 설정,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대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선형 지름이네? 선형 지름 뭐야? 하고 딱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얘는 선형 지름이라고 해서 클릭 놓으면 이제 요게 파이. 그러니까 이게 이 선을 중심으로 대칭. 정확히 말하면 이제 대칭이 아니라 3D 개념으로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죠. 한 바퀴 도는 구조다. 회전체에 대한 개념인데, 회전체에만 쓰지도 않고 실제 대칭일 때도 씁니다. 대칭 구조를 만들고 싶어. 이 선의 기준에서 대칭 치수를 주고 싶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기입해요. 대신에 이제 얘는 지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파이가 붙기는 해. 근데 뭐 그거 상관없이 난 그냥 쓰고 싶어. 대칭 치수에다 이걸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4분을 저렇게 커맨드로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저거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솔리드웍스일 거예요. 솔리드웍스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 원하고 선을 선택하면 이 치수를 기입하고 나서 나중에 이 치수 관계를 정의할 때 뭘 정의하냐면 최소, 최대, 그 다음에 보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 중심까지의 거리를 찍는 거고 최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최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래서 이제 저걸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마우스 컨트롤로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제어해 줄 수 있는 옵션 자체를 솔리드웍스는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인벤터에서 안타까운 거는 저거를 이제 내 마우스 컨트롤에 의존하지 않고 저렇게 대충 내가 이렇게 잘못 기입했다 그래도 나중에 바꿀 수 있는, 선택해서 이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바꿔줄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칭 치수 들어갔잖아요. 대칭 치수가 아니라 이렇게 기입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 기입했어. 대칭 치수가 아니라 그냥 거리 치수로 바꿀래. 그래서 이제 오른쪽 클릭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쉽죠. 원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치수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기입하고 여기서 이제 아이콘 딱 떠가지고 이렇게 딱 떠가지고 딱 기입을 했는데, 생각을 이렇게 해놓고 다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아니고 여기였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인벤터는 얘를 지우고 델리트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최대, 보통, 최소가 있다 그러면 기입해놓고 잘못 기입했으면 얼마든지 옵션을 바꿔가지고 처리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상당히 안타깝죠. 근데 뭐 안타까워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컨트롤을 잘하고 생각을 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저게 뭐 심각한 크리티컬한 이 소프트웨어를 못 쓰겠다라고 하는 크리티컬한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원만 되느냐, 호도 마찬가지겠죠. T. 선택하고 호에 갖다 대서 마우스 잡으면 움직이다 보시면 접하는 순간이 안 나오나요? 그렇죠. 나오죠. 나왔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대신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반대쪽이 없으니까, 그렇죠? 반대쪽이 없으니까 반대쪽까지의 거리는 안 됩니다. 이건 이제 12mm 정도 해볼까요? 반대쪽은 당연히 안 되겠죠.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 해줄 수 있다. 치수를 저런 식으로 최소 거리, 뭐 중간 거리, 최대 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제 원래 중심을 지나는 이제 궤적이 이렇게 있고, 이 원의 위치를 정의하는 방식이 최소 방식이 이쪽 4분 중심 거리를 만나는, 그리고 이 일반이 요 원의 중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최대 거리가 이제 이쪽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방식이 이제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 세 가지를 다 기입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인벤터도. 근데 이제 안타깝게 그거를 이제 후에 나중에 수정해줄 수 있는 옵션 같은 거를 제공해주지 않는 거는 조금 아쉽다. 결국은 이제 지우고 다시 기입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들은 이거 말고도 더 나올 수 있나? 솔직히 말하면 이 조건의 조합이라는 건 제가 모든 거 100%를 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제가 조합했던 저런 이제 형태들은 저는 이미 다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서도 새로운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새로운 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요 정도가 단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원점을 빼고 델리트 다 지우겠습니다. 델리트. 자, 일단은 이제 요거예요. 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요. 자, 엔터 해서 일단 끊고, 명령은 종료가 안 됐죠.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릴게요. 그리고 이제 ESC.
ESC인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 포인트가 있죠? 요 포인트에서부터 거리값을 입력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까지의 거리값이 아니라, 이 선이 이렇게 연장이 되고, 이렇게 연장이 되고, 만나는 이 교차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거를 입력하고 싶어요. 욕심도 많아라.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도면에서 돼요. 인벤터리 도면에서 저게 돼요. 그러니까 교차점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교차점. 치수를 기입할 때. 근데 정말 제가 희한했던 건 아니 도면에서 치수 기입에 있는 저 기능이 대체 얘한테는 왜 없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D 원래 이제 인벤터에서 어떤 식이냐면 그 교차를 그러니까 인벤터가 도면에서 어떤 식이냐면 교차를 정의할 때는 얘를 선택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에 교차라는 옵션이 있어요. 나와요. 그거를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 삐져 나와 있는 요 치수가 사라져요. 치수가 사라지고 선을 하나 다시 선택을 하면 그 교차점이 잡혀요. 두 선이 연장돼서 만든 교차점. 이게 요 스케치에서 안 될 건가? 제가 봤을 때 안 될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ESC 이제 만약에 그걸 해주려면 점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 돼 얘는. 그래서 일단 내려놓고 여기서 일치 구속 조건으로 이 점과 얘가 일치하고 이 선과 이 점이 일치하는 일치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진짜 얘가 교차점에 위치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D 치수해서 클릭 요 점을 클릭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정렬로 이렇게 뽑아줘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클릭 오른쪽 클릭 네. 여기서 정렬 네. 이렇게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구나. 근데 저 부분이 솔리드웍스 됐나? 안 됐나? 솔리드웍스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건 솔리드웍스에 비교해서 인벤터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냥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도면에서 되니까 이게 스케치에서도 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이제 사각형에서의 치수를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뭐 사각형 우리 이점 직사각형 그릴게요. 이점 직사각형 그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바로 치수 줄 수 있죠. 뭐 15 엔터를 탭을 안 누르고 엔터를 쳤네요. 높이 좌우 폭만 줬어요. 이렇게 바로 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바로 안 주고 이제 치수를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요게 이제 바로 준 치수란 말이에요. 바로 준 치수인데 이제 이 특성이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그러면 지금 이 바로 준 치수가 얘와 얘의 간격이 15인치수냐 아니면 이 점과 이 점의 거리가 15인치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말장난하세요 저랑?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그쵸? 이게 사각형이니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3D에서 되게 중요한 게 3D에서 저거는 지금은 같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걸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한 가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간 치수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직선 거리 치수입니다. 자, 그걸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제가 옆에다가 이점 직사각형으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릴게요. 이번에 치수를 먼저 주지 않고 제가 여기서 치수를 주는데 이번에 어떻게 줄 거냐면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해서 치수를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얘는 다이렉트로 들어온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구속 조건이 좀 보여야 되니까 F8을 눌러서 구속 조건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일단 여기 있는 수직 직각 직교예요. 그러니까 이 선하고 이 선이 직교다. 이거를 제가 날릴게요. 네. 지울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지울 겁니다. 네. 그렇죠. 직각이라는 걸 제가 지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요 점, 그렇죠? F9로 일단 구속 조건이 꺼져야 돼요. 왜냐면 F8로 켜져 있으면 갖다 대면 얘를 움직이고 싶어도 구속 조건이 위치가 이동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거를 껐다 켰다 하는 거죠. F9로 꺼주고, 자, 여기 있는 점을 잡아서, 자,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대각거리, 두 선 사이의 간격이 15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잡아서 움직여 볼게요. 어떻게 돼요? 이 선의 길이가 15인 게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완벽한 직사각형의 형태일 때는 걔하고 같잖아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형상이 바리에이션이 들어가 버리면 수정이 들어가 버리고 구석이 깨져버리고 수정이 들어가 버리면 애당초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수를 줄 때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치수 줄 때 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치수에서 이 선 선택하고 이렇게 바로 주는 걸 되게 편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게 에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건 점점 사이의 거리예요. 되게 이상하게 에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점점 사이의 수직거리, 그러니까 점점 사이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치수를 기입하실 때 가급적이면 만약에 두 선이 이제 계속 평행할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계속 평행하다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얘랑 얘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 안정적인 치수 기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두 선이 계속 평행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근데 무조건 선선을 선택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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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자, 그리고 F8에서 다시 구속 조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직각이 사라진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지울 건데 뭘 해줄 거냐면 여기 있는 요 평행이에요. 자, 얘도 여기 있는 평행을 지울게요. 자, 그리고 F9 끌게요. 둘 다 평행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잡아서 이제 이 점을 잡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은 어떻게 될까요? 평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선과 선을 선택해서 치수를 기입한 이 치수는 구속 조건 하나를 뺄 수가 있습니다. 뭐? 두 선이 평행이다라는 구속 조건을 뺄 수가 있어요. 빼도 평행을 유지해요. 왜? 이렇게 된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이 15라는 얘기는 두 선은 평행하지 않으면 그 간격이 15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간격이 나올 수가 없어. 왜? 평행하지 않은 두 선 사이의 간격은 존재하지 않아요. 선의 끝점과 저 선까지의 거리는 나올 수 있어도 선 사이의 간격은 나올 수 없다. 선과 선이 간격이 존재하다는 건 무조건 평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조건 하나 뺄 수 있어요. 구속 조건 하나 뺀다는 얘기는 뭐예요? 파일의 용량이 준다는 얘기고 시스템이 부하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옆에 거는 저희 잡아서 움직일게요. 평행을 유지하느냐? 아니죠. 유지하지 않아요. 적의 평행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아까 줬었던 평행이라는 구속 조건 자체가 존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수를 부여를 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 쉽게 그냥 있는 선에다가 이렇게 딱 치수를 기입을 하지. 그렇죠? 치수를 있는 선에다 이렇게 기입을 하지. 선생님 그거 어차피 거기 평행 구속 조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뭘 그걸 다. 저는 꼭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이 두 선은 지금 평행한 선이 아닌데 평행한 두 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사각을 그려가지고 사각을 그려 치수 기입 안 할게요. 진짜 이렇게 평행한 두 선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땅 이렇게 기입을 해요. 굳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더 편하잖아요. 뒤에 해가지고 이게 더 편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땅 찍어가지고 두 번을 찍어가지고 내려놔요.
선생님 왜 꼭 그렇게 하세요? 학생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고 뭘 해주느냐? 이걸 없애는 거예요. 두 개가 평행할 필요 없어. 왜? 이 치수 자체가 그 평행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파일이 준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파일 줄이는 거에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아주 용량 큰 그 작업을 해보시면 알아요. 부품이 뭐 몇백 개가 되고, 부품의 가지수가 뭐 몇십 개가 되고,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그런 이제 장비들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회사에서 사주는 컴퓨터는 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슈퍼컴퓨터를 사주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보다 조금 좋은 거, 그나마 돈 많이 쓰는 거, 그나마 제가 예전에 다 했던 회사 중에서 가장 비싸게 사줬던 거 400만 원. 400만 원짜리 워크스테이션 사주셨는데 400만 원 워크스테이션이면 워크스테이션 중에 제일 싸구려예요. 네. 성능이 일반 PC보다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제한된 그 리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품 몇백 개 되고 이렇게 된 거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용량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3D 설계는 포기하셔야 돼요. 진짜 부품 하나 딱 갖다 넣는데 한 5분, 6분 막 기다려요. 1분도 아니야. 1분만 기다리고 30초만 기다려도 사람 미치거든요. 여러분들 일 해보시면 30초만 기다려도. 근데 30초는 뭔 30초야? 한 1분, 2분? 어떨 때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야 돼. 부품 하나 딱 집어넣는데. 마시고 왔는데도 아직 돌고 있어. 다다다다 계산하고 있어. 계산하다가 다운 안 되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게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컴퓨터도 전반적으로 사양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 뭐 소프트웨어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겠죠. 나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3D라는 건 아직까지도 그 용량의 제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면 그만큼 표현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지게 소프트웨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일어난 거 대비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거의 무마가 됐을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저 치수 구석 조건을 주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일반 치수 기입이죠. 일반 치수 기입 단축키는 이제 뒤로 실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조건 상황에서 스마트하게, 말 그대로 스마트 딤이라는 명칭처럼 스마트하게, 다양한 상황에, 선택되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치수를 전부 다 표현해 줄 수 있다. 한 가지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대신에, 그걸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겠죠. 알고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치수를 기입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것들까지는 잘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